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가계부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작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난 한 두 달 반 동안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새로 오픈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제가 매달 가계부 결산한 걸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까지는 조금 힘들어서 두 달, 세 달 정도 쉬었고요. 저희 집은 아시겠지만 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인 가구 신혼부부이고요. 결혼한 지는 한 4년 9개월,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가계부를 안 찍는 사이에 저희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한밤에 찍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해요. 지금 결혼한 지 만 5년이 안 됐어요. 올해 10월에 이제 제가 결혼한 지 만 5년이 됐는데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3년 안에 10억 만들기가 목표였어요.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그래도 5년 이상 이 시기를 앞당긴 것 같아요. 7월 기준으로는 자산이 한 10억 후반? 11억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대출은 없고 금융자산과 현금자산으로만 구성된 자산입니다. 10억이라는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자산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번 달 가계부 결산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이달의 투두리스트입니다. 저는 가계부 쓸 때 가장 먼저 이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잡는 편이에요. 이번 달에는 차 보험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거, 주행거리 특약, 환급 받는 거 이런 것도 까먹지 않게 적어놨었고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 가계부 예산으로 사는 건 아니고 사업 경비로 이제 처리를 하긴 할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또 강의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에게 들어온 돈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은 기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게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번개 있으니까 또 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제 친구 이제 아기가 돌이어가지고 그거 선물 사는 것도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이번 달 고정 지출 한번 볼게요. 관리비나 도시가스, 용돈이나 보험료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소득은 137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실 때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썼구나 이걸 확인하려고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정의 가계부 내역서를 한번 쫙 보시면서 고정 지출이 저와 비교해서 얼마가 더 나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더 적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 집이 되게 많이 나간다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정지출, 변동지출 다 합한 카테고리별로 지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비용은요 이번 달에 약 30만 원, 관리비는 약 16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여름이 시작되면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더워지니까 쓸 일이 많이 없어서 16,000원대로 줄었고 청소비는 12만 원. 제가 한 달에 한 2번 대청소 도와주시는 이모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청소 비용을 왜 쓰냐 직접 하면 더 아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돈보다는 시간의 가치가 더 이제 중요해진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잘 못하기도 하고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4, 5시간 한번 봐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짠테크를 하거나 엄청나게 절약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식비는 예산이 60만 원인데 비슷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식자재는 보통 이제 한 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번 달에 쌀이랑 잡곡을 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양가 부모님께서 쌀을 거의 많이 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그 쌀을 직접 구입하면서 이 돈이 참 컸었지 하고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식자재는 저는 요새는 오아시스 마켓
자, 추천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쿠팡 로켓프레쉬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네 마트도 활용을 합니다. 이 세 군데를 한 1대1 대1 비중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구찜, 그리고 치킨 배달 한번 시켰고요. 이제 주말마다 나들이를 나가잖아요. 간단하게 사 먹은 것들이 들었고요. 제가 원래는 식비를 조금 아끼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급 식당이나 호텔 가서 브런치를 좀 즐기는데, 요번에는 그 10억 달성 기념으로 별도의 비상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비상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제로 컴플렉스라는 곳에 갔는데 가성비가 좋은 곳은 아니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카페류를 생각보다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2,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크게 많이 쓸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6만 원이 넘게 써서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산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 귀신이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20개를 사면 19개를 혼자 다 먹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 고를 때 저한테 뭐 먹을 거냐고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막 즐겨 먹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한 2, 3개 정도 고르거든요. 그 제 것까지 먹어가지고 진짜 저번에는 뚜껑 열릴 뻔. 근데 이게 막 큰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한번 갈 때 한 10,000원어치 정도 사는데 요거는 남편 원하는 만큼 플렉스 하게 듭니다. 자, 생활용품은 23만 6천 원을 썼어요. 이번 달에 유일하게 이 생활용품이 정말 많이 예산을 초과했어요. 침구류를 이번에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인견 이불, 조금 시원한 여름 이불을 하나 구입했고, 또 남편이 베개가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완전 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추 베개 요것도 하나 샀고, 서재방 원래 벽지가 원래는 베이지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쇼핑몰 촬영도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이제 바꿨어요. 그 외에는 뭐 섬유유연제도 떨어져서 샀고, 또 스팀 다리미를 샀어요. 이것도 쇼핑몰에서 제가 생활 잡화랑 패션 잡화를 팔거든요. 근데 제가 앞치마가 제일 인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이제 배송 보낼 때 구겨져 있는 상태로 받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스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입을 했는데 있으면 어차피 평소에도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사업 경비에는 잡지 않고 가계부 지출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꾸민비는 예산 안에서 잘 썼죠? 83,000원을 썼는데요. 수분크림을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쓰는데 너무 듬뿍듬뿍 쓰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수분크림을 2개 구입을 했고요. 저는 프리메라 제품 좋아해서 그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폼클렌징도 구비를 했고, 남편 헤어커트는 한 달 반 사이 주기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커트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싸게는 15,000원, 많게는 2만 원이 넘어가는 곳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실력도 괜찮으면서 비용도 저렴한 곳을 찾았더라고요. 1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역사랑 상품권 활용해서 10% 이제 할인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는 11,000원도 안 나왔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계속 남편이 이 미용실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비용은 12만 원, 조금 초과를 했어요. 병원이나 약국은 다행히 갈 일이 없었는데 건강 보조 제품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100매 구입을 했는데요. 남편이랑 아이는 매일매일 뭐 등원을 하거나 회사를 출근하니까 못해도 한 달에 한 70개 정도 쓰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안 써도 될 이런 돈을 쓰는 게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영양제 할부건이 하나 있었고, 요건 아까 고정 지출 잡아놨었죠. 원래는 제가 물건을 살 때 몇 개월치를 미리 쟁인다거나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만 사려고 했더니 한 대여섯 개를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2배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양제는 어차피 계속 먹여야 되는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할부로 샀습니다. 그리고 개발 문화는 예산이 20만 원인데요. 제가 봄부터는 이 개발 문화 비용을 좀 늘렸어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은 사실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즌이라서 문화 활동, 뭐 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었고요. 스터디나 수강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조금 키우고 싶어가지고 관련한 온라인 클래스를 결제를 한 게 있었고, 운동은 저희 남편이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어서 요거 들어가는 거, 문화생활은 아이와 함께 공룡 뮤지컬 타루를 보고 왔어요. 요거는 정말 정말 강추입니다.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 키우시는 집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동차 비용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썼고요. 주유 비용은 매달 10만 원 내외로 들어가고 있고, 주차 통행료가 46,000원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그 서천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통행료가 조금 나온 부분이 있었고, 주차는 평소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이럴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육아 비용은 16만 원 정도를 썼는데요. 자, 육아용품은 아이 입욕제랑 거품놀이 하는 거,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입을 했고, 아이 클렌저랑 칫솔 떨어져서 구비를 했고요. 자, 교육놀이는 마트놀이 장난감을 하나 구입을 해줬어요. 장난감을 그렇게 자주 사주는 편은 아닌데, 저번에 아이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원래도 시장놀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그것만 엄청 재밌게 갖고 놀다가 요거를 갖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 거니까 안 돼 했는데, 집에 가려고 그 현관문에서 이렇게 막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가방에 뭐가 묵직해서 봤더니 캐셔 등록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일부를 떼가지고 거기 안에 애가 몰래 넣어놓은 거예요. 31개월짜리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줘야 되겠다. 사줬는데 너무너무 잘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요거 3만 원대인데 가성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바라TV 채널에 그 아바라님이 스토어를 오픈하셔가지고 비누 만드는 거 키트를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공룡 비누놀이 키트를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요. 추천! 왕추천! 대박 내세요! 반려동물은 배변 패드 200개랑 간식을 구비를 했습니다. 지금 13살에 가까워지는 그 치와와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친정집 전원주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비용은요, 원래는 제가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15만 원으로 7월 초만 해도 직계가족이랑 여행은 가능했었거든요. 신랑 그 회사에서 연수원 콘도가 당첨이 돼가지고 숙박 비용 없이 가족들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외식하고 장 보고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비용을 한 30만 원 가까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상 한 20만 원 넘게 썼는데 그 이상으로 다 돌려받는 셈이 돼가지고 요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용돈을 소득으로 처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행 경비로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여행 경비로 같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하나도 안 썼죠. 이번 달 생활비를 굉장히 적게 썼거든요. 그걸 도와준 게 바로 경조사입니다. 단 한 건도 축의금이나 어떤 부조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행 갔을 때 부모님 여름 옷을 하나 선물해서 드린 게 있었고요. 또 시조카 옷도 선물했습니다. 제가 이제 쇼핑몰 오픈을 하면서 이제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도매가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물건을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족들한테 그런 걸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지인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지금 뿌린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돈은 아직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저렴하게 사서 선물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 아기 돌 선물도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없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부부 용돈은 44만 원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교통비나 점심 식대 포함해가지고 요 33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나 점심 식대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 그냥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보험료는 이제 4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비도 5만 2천 원 정도. 저희 남편은 이제 법인 휴대폰을 쓰고 있고요. 저는 SKT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8만 원짜리 요금제예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랑 결합을 해서 할인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적용이 돼서 35,500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제가 한 그 인터넷을 지금 4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딴 데로 갈아타지 않고 최저로 받고 있는 거죠. 따로 케이블을 달거나 이런 건 없어서 그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기타 비용은 서비스 2,900원. 요거는 쿠팡 회비입니다. 쿠팡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는지. 3인 가구 신혼부부의 21년 7월 가계부 생활비 총액은 297만 원입니다. 원래 아이 없는 신혼부부일 때 사실 이 정도 금액을 썼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반전세 살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있었고 월세도 나간 비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간만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월세는 제외된 금액이고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월세를 좀 사업경비 처리를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냥 생활비 가계부 포함해서
제가 그 블로그에는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잘한 점은 예산 안에서 잘 살아냈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비 예산, 뭐 생활비 예산, 각각 예산을 잡잖아요. 그 예산을 초과한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총 예산을 제가 이번 달에 33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 안에만 쓰면 사실 식비를 100만 원을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초과했어, 망했나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 예산 안에서 내가 맞출 수 있다면 식비를 많이 썼으면 생활용품을 좀 줄이고, 그쵸? 뭐 경조사를 많이 썼으면 그럼 이번 달 외식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성할 점은 생활용품이 조금 많이 초과됐던 거. 당장 안 산다고 해서 내가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소비는 아니에요, 사실.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불 같은 거는 여름 제품이다 보니까 때를 놓치면 활용을 많이 못하는 거라서 어쨌든 다음 달에는 생활용품 지출을 조금 잘 조절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가계부 양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재테크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하고만 폐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이제 10억 모으기 시리즈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이제 한 끝날 때쯤 유료로 지금 진행했던 이 가계부를 진짜 무료로 이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좋아야 되겠죠? 이번 달 가계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